깊게 파고들어볼 주제, 바로 게이트볼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 궁금하셨죠? 저희 손에는 지금 유튜브 채널 최대 수업에 게이트볼 기초 이해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게이트볼 장비는 뭐가 있고 규칙은 어떤지, 경기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울 그 전략적인 부분까지 오늘 확실하게 게이트볼 이런 거구나 딱 감 잡으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옆에서 코치님이 알려주듯이요. 자, 그럼 게이트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장비부터 봐야겠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공 치는 막대기, 스틱일 텐데요. 이 자료 영상을 보니까요, 스틱 구조가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크게 세 부분이던데요. 손잡이 그립, 긴달한 막대 샤프트, 그리고 공을 딱 치는 머리 부분, 헤드, 이렇게요. 헤드 크기는 가로 세로 한 5cm 정도 되고 실제로 공이 맞는 면, 그 페이스는 3.5에서 5cm 사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샤프트랑 헤드가 분리가 돼요. 영상에서도 직접 이렇게 돌려서 빼고 끼우던데 홈에 맞춰 끼우고 나사처럼 조이는 방식이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 진짜 편하겠어요. 네, 맞아요. 휴대성도 물론 장점인데 더 중요한 건 사용자 맞춤 기능이죠. 그 샤프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보면 70cm, 75cm, 80cm 이렇게 표시 보여주면서 자기 신장, 키에 따라서 조절하라고 딱 나오잖아요. 잠금 장치로 고정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마다 키나 팔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길이 스틱을 써야 스윙이 안정되고 정확해지거든요.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닌 거죠. 경기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길다 짧다 이게 아니라 정확도랑 관계가 있다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공은요? 공도 좀 특별한가요? 공 자체의 규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 운영에서는 색깔이랑 번호가 중요해요. 보통 두 팀으로 나눠서 하니까요. 팀 구분을 위해서 보통 적색 공이랑 백색 공을 써요. 자료 보니까 적색 공은 홀수 번호, 그러니까 1, 3, 5, 7, 9번. 백색 공은 짝수 번호 2, 4, 6, 8, 10번. 이렇게 선수마다 고유 번호 공이 주어지는 거죠. 선수마다 자기 공이 딱 정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틱이랑 공을 들고 어디서 뛰는지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게이트볼 코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영상에서는 풋살장을 쓰던데 원래 규격이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표준 게이트볼 경기장은 가로 15m, 세로 20m, 직사각형이고요. 영상 속 풋살장은 임시로 활용한 거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그어진 선들이에요. 경기장 안쪽 경계선 인라인, 그리고 그 바깥쪽 아웃라인. 모든 플레이는 인라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5m 곱하기 20m. 와, 생각보다 꽤 넓은데요. 그 안에 그럼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3개의 게이트하고 1개의 골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제1게이트는 스타트 라인에서 4m, 그리고 인라인에서 안쪽으로 2m 지점. 제2게이트는 저쪽 코트 반대편인데 역시 인라인에서 안쪽 2m, 그리고 첫 게이트 쪽에서 보면 12m 떨어진 지점. 제3게이트도 그렇고 마지막 목표인 골폴은 경기장 딱 중앙이요. 각 인라인에서 정확히 7.5m 떨어진 곳에 딱 서 있죠. 와, 위치가 아주 그냥 칼같이 정해져 있네요. 대충 놓는 게 절대 아니군요. 그 게이트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좁길래 그걸 통과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폭이 22cm, 높이가 19cm입니다. 22cm요? 잠깐만요. 제 발 크기보다도 좁은데요. 와, 진짜 공 하나가 겨우 지나갈 틈이네요. 여기를 통과시켜야 점수를 얻는다 이거죠. 그리고 선수들은 1, 2, 3번 게이트랑 마지막 골포를 순서대로 아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통과시켜야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좁은 문하고 또 정확한 위치들 때문에 게이트볼이 단순 힘겨루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컨트롤, 그리고 공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각 게이트 골폴까지 거리를 알아야 힘 조절도 하고 방향도 잡고 그래야 다음 플레이를 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코트 규격 이해가 전략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죠. 팀은 몇 명이고
점수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보통 한 팀에 5명씩 들어가고요.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번호 공을 치는 방식입니다. 후보 선수는 3명까지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주장 역할인데요. 주장은 보통 아웃라인 밖에서, 그러니까 코트 밖에서 전체 상황 보면서 팀원들한테 작전 지시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경기장 안팎에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오, 약간 감독 겸 선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뭘 하는 거예요? 정해진 스타트 라인에서 공을 쳐서 일단 제일 게이트 통과를 시도하겠죠.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1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이트 볼에 아주 그냥 핵심적인 재미있는 규칙이 딱 나와요. 바로 한 번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네. 게이트 통과하면 한 번 더 친다고요.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데요. 분위기 확 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게이트볼 흐름을 완전히 좌우하는 핵심 규칙이에요. 제1게이트뿐만 아니라 제2, 제3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각각 1점씩 얻고 또 추가 타격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골포를 맞히면 2점을 얻고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다 성공하면 자기 공 하나로 총 5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를 얻고 그 과정에서 최소 3번은 더 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와, 그럼 뭐 한 선수가 한 번 잘 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점수가 확 벌어지거나 아니면 역전도 그냥 가능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게이트 통과나 골볼 맞히기에 성공하면 계속 내 차례인데 실패하면 다음 선수한테 넘어가고 다시 내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경기는 보통 25분간 진행되는데 종료 시점에 점수 높은 팀이 이기는 거고요. 이 추가 타격권 규칙 때문에 정말 단 한 번의 샷이 게임의 모멘텀을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뭐랄까 농구에서 3점슛 막 터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죠. 오, 진짜 흥미진진한 규칙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요한 샷, 이걸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자세라던가 스틱 잡는 법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뭘 알려주나요? 기본적인 타격 자세, 스탠스라고 하죠. 3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양발을 공 라인하고 나란히 두는 스퀘어 스탠스, 그리고 목표 방향 발을 공 라인에 좀 더 가깝게 두는 클로즈 스탠스, 반대로 목표 방향 발을 공 라인에서 좀 뒤로 빼는 오픈 스탠스, 이렇게 3가지요. 안정적인 걸 선호하면 보통 스퀘어를 많이 하고 몸 회전을 좀 더 쓰고 싶으면 클로즈나 오픈을 쓸 수 있겠죠. 영상 설명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스퀘어 스탠스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탠스도 종류가 있군요. 그럼 스틱은요? 스틱 잡는 법, 그립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골프나 야구처럼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크게 3가지 그립을 보여주더군요. 양손을 살짝 떼서 야구 배트 잡듯이 하는 베이스볼 그립, 그리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 이렇게 겹쳐 잡는 오버래핑 그립, 마지막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란 왼손 검지를 깍지 끼듯이 거는 인터로킹 그립, 이렇게요. 를 깍지 끼듯이 거는 인터로킹 그립, 이렇게요. 어떤 그립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추천하는 그립 같은 게 있나요?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는 인터로킹 그립이 양손 일체감을 높여주어서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이 힘 조절하거나 좀 안정적인 스윙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하긴 해요. 근데 뭐 손이 크거나 힘이 좋은 분들은 오버래핑이나 베이스볼 그립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그립을 쓰든 매번 똑같이 잡고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겠죠. 안정성, 반복성,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세 잡고 그립도 잡았다면 이제 스윙인데 스윙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스윙은 보통 시계추 움직임, 그러니까 진자 운동에 많이 비유해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5단계로 나눠 설명하더라고요. 첫째, 목표 정하고 자세 잡는 어드레스. 둘째, 스틱을 뒤로 빼는 테이크백, 백스윙이라고도 하죠. 셋째, 공을 향해서 스틱을 내리는 다운스윙. 넷째, 스틱 헤드가 공을 정확히 딱 맞히는 순간 임팩트. 다섯째, 공 치고 나서 스윙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팔로우스루. 이 5단계가 물 흐르듯이 쭉 연결되어야 좋은 샷이 나온다고 하죠. 어드레스, 테이크백,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아, 이거 골프 스윙 단계랑도 좀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아까 게이트볼이 그냥 공만 넣는 게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스파크 타격이라는 아주 특별한 규칙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게이트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공으로 다른 공을 딱 맞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팀 공이든 상대 팀 공이든 상관없이 또 한 번의 추가 타격권을 얻게 됩니다. 또 추가 타격권이라고요? 게이트 통과 말고 다른 공을 맞춰도요? 와, 이건 진짜 변수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변수 정도가 아니죠. 이게 바로 게이트볼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스파크 타격 때문에 게이트볼이 단순히 내 공만 잘 치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뭐랄까 당구나 체스처럼 상대방 다음 수를 읽고 코트 전체 판을 짜야 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전략 게임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요?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면 우리 팀 동료 공을 스파크 타격으로 쳐서 다음 게이트 앞에 딱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어시스트죠. 반대로 상대팀 공을 쳐서 아예 아웃라인 밖으로 내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게이트 통과하기 아주 까다로운 위치, 뭐 다른 공 뒤나 코트 구석 같은 데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이건 방해 플레이고요. 그러니까 내 공으로 점수 내는 공격하고 상대방을 방해하는 수비를 동시에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 타격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진짜 재밌겠어요. 그럼 자료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좀 더 어려운 기술 같은 것도 소개하나요? 네, 맞아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고급 기술들도 간단하게 언급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의 옆 회전을 줘서 장애물 피해서 휘어가게 치는 슬라이드 타법. 또 내 공으로 다른 공을 맞춰서 그 반동으로 공을 넘기는 점핑 타법. 이거 약간 당구의 마세이 같은 느낌일까요? 그리고 스틱을 뒤로 뺄 공간이 없을 때 공을 미는 듯이 치는 밀어치기 타법. 공 윗부분을 딱 끊어쳐서 앞에 있는 공을 살짝 넘기는 끊어치기 타법 같은 것들이 있다고 소개하네요. 슬라이드, 점핑, 밀어치기, 끊어치기. 와, 기술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상황에서 쓸지 감이 오네요. 정말 다양하군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 보면 게이트볼이 결코 이게 그냥 쉬운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히 힘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의 어디를 어떻게 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 이런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코트 상황 보고 공들 배치 보고 남은 시간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기술을 선택하고 또 그걸 정확하게 실행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정말 실용적인, 뭐랄까, 이것만 알면 나도 고수 같은 그런 핵심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특히 그 정확도 높이는 비결이요?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팁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공의 정중앙을 정확히 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너무 정중앙만 노리다가 조금만 빗나가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데로 굴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라는 거죠? 중앙을 안 치면 더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단성인데요. 공의 정중앙보다 오히려 살짝 위쪽을 겨냥해서 치라는 조언입니다. 공의 윗부분을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임팩트 순간에 스틱 헤드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공의 힘이 더 안정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백스핀이나 사이드 스핀 같은 게 덜 걸리고 공이 더 똑바로 직선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었어요. 공의 위를 치면 오히려 똑바로 간다고요?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팁인데요. 약간 물리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공의 무게중심하고 타격점, 그리고 임팩트 때 스틱 페이스 각도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불필요한 회전을 줄여서 공의 직진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료 영상에서는 아예 공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서 정확히 치는 연습 방법도 보여주던데 이런 미세한 감각을 익히려면 역시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는 최대 수업 유튜브 영상 자료를 통해서 게이트볼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분리되고 조절되는 스틱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교하게 개선된 코트 규격, 1점 따면 한 번 더 치는 흥미로운 득점 규칙, 그리고 다양한 타격 자세와 그립, 또 게이트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스파크 타격 같은 전략적인 요소들, 마지막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의외의 팁까지
이제 게이트볼이 어떤 스포츠인지 그 매력이 뭔지 확실히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장비 특성하고 공간의 제약, 그러니까 코트 규격이나 게이트 위치 같은 거요. 그런 제약 속에서 점수랑 추가 타격권이라는 독특한 규칙, 그리고 다른 공과의 상호작용, 즉 스파크 타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게임인 거죠. 겉으로 보면 좀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파고들수록 뭐 체스나 바둑처럼 아주 깊은 수읽기하고 상황 판단이 필요한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이트볼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25분이라는 제한 시간, 5명의 팀원, 각자의 공, 점수를 내면서 동시에 상대팀 플레이를 방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스파크 타격 한 번이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면 당신이라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팀 득점, 아니면 상대팀 견제, 혹은 다음 그 다다음 플레이까지 내다보는 큰 그림. 코트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게이트볼의 진짜 재미를 미리 한번 느껴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경기 시간은 25분이 아니라 30분이라는 것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25분. 팟캐스트에서 25분 설명했는데요. 30분인 것으로 내용 바로 잡겠습니다.